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지난달과 같은 연 2%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롬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동결됐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조금 전 본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0.25% 인하되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시장의 전망과도 일치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1월 채권지표 동향에 따르면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들은 99%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금리를 더 낮추기보단 앞선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오늘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로 엔달러 환율이 116엔까지 오르는 등 엔화 약세가 가팔라지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과 관련해 어느 수준의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통위원내 소수 의견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소수 의견을 통해 금통위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잠시 후 11시 50분부터 기자회견을 갖고 금리를 동결한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세롬입니다. 우선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많아지죠. 연내에는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금통위원 내에서 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 과연 앞으로 금리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전문가를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현 채권전략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금리가 동결됐던 배경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8월하고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에 이어서 11월에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긴급성은 없었다고 보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저점 대비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원화 강세에 대한 부작용 부분도 상당 부분 조금 완화된 것 같고, 또 반면에 금리 인하가 주는 이제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나 전세값 상승을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부각되고 있어서 결국은 추가 금리 인하에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게 배경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앞으로의 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리 그렇죠?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현재 금통위 내에는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인하가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도 1, 4분기 중에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다소 우세하기는 해요. 근데 저희들 전망은 다릅니다. 저희는 더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내년까지도 내내 동결 기조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실보다 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오히려 실이 더 클 수 있는, 결국은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소비를 진작하고자 하는 게 본래 취지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자 조금 낮춰줘봤자 전세값 상승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 부담을 지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정책에 여력이 생기니까 향후 경기 부양의 수단도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박종현 팀장님의 의견은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하지만 이 이주열 총재가 과연 11시 50분부터 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다시금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금융시장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 금리에 따른 시장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이미 조금 김이 샜던 게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톤이 바뀌셔가지고 단기간에 금리 인하 너무 많이 해서 추가로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제 이런 의견을 미리 얘기는 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요번 주에 금리가 좀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가 동결됐지만 추가로 금리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다 예상이 됐기 때문에 과연 하느니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여전히 경기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오늘은 금리가 살짝 다시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동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현 채권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